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플러스 그리고 신한스펙 8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청약 종목이 5종목입니다. 그 5종목이 청약 일정이 모두 중복된 상태인데요. 바이오 플러스와 신한스펙 8호는 9월 13일부터 청약하고 나머지 3종목은 그 다음 날인 9월 14일부터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5종목 중 비례 청약을 선택할 종목과 청약을 포기해야 되는 종목을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바이오 플러스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업로드한 워밍업 영상에서 좀 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바이오 플러스는 주사제 성형 시술인 필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필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외 수술 부위가 유착되지 않도록 감소시켜주는 의약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제품의 약 70%를 수출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 이전 방식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미용 성형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중국 하이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부터는 직접 필러를 생산해서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 판매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 시장의 성장과 함께 회사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40%가 넘는 이익률을 기록하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탄탄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모가부터 볼까요? 바이오 플러스는 희망상당 공모가인 31,5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집 금액은 441억 원이 되고요. 신한스펙 8호는 스펙주이므로 공모가는 2,000원으로 확정이죠. 그리고 모집 금액은 125억 원으로서 중형급 규모의 스펙주 플러스의 수요 예측 기간 경쟁률은 1220대 1, 그리고 의무 합격은 7.8%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들러리로 참여한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무난한 수준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한스펙 8호는 경쟁률은 1154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6.1%로 평범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플러스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최근 청약했던 종목들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화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입니다. 8월에 청약했던 딥노이드부터 이번 주에 청약했던 현대중공업까지이고요. 이 9개 종목의 평균 경쟁률은 1224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23.5%입니다. 일진 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이 의무 합격 비율 평균을 상당히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9종목과 바이오 플러스를 비교를 해보면 의무 합격은 확실히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경쟁률이 평균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무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합격은 현대중공업과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좋은 종목들이 평균을 많이 올렸으므로 바이오 플러스의 7.8%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유사 모집 규모 종목과 비교를 해보는 것인데요. 화면 보시면 금년도 상장했던 종목들 중 바이오 플러스의 모집 규모인 441억 원과 비슷하게 모집했던 8종목입니다. 모집 규모가 350억 원부터 550억 원의 8종목이고요. 이 8종목 중 시초가가 200%로 출발한 종목은 3종목, 그리고 따상은 1종목 뿐이었습니다. 이 규모로 모집하는 종목들은 애매한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보신 8개 종목의 평균 기관 경쟁률은 1070대 1, 의무 합격 비율은 12.7%인데요. 바이오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면 기관의 경쟁률은 바이오 플러스가 좀 더 높고 의무 합격은 평균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바이오 플러스의 수요 예측 결과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한스펙 8호와 관련해서 데이터 볼까요? 화면은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주들인데요. 일단 신한스펙 8호는 모집 금액이 최근 스펙주들보다는 좀 큰 편입니다. 그래도 경쟁률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의무 합격이 6.1%였으므로 최근에 청약했던 스펙주들보다는 좋지 않았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한스펙 8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률보다는 의무 합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청약 정보 말씀드릴까요? 바이오플러스는 140만 주 모집합니다. 전량 신주로 모집을 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35만 주가 배정됩니다. 우리사주 조합에게도 약 3% 비중으로 4만 2천 주 배정했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바이오플러스의 큰 단점인데요. 의무 확약을 고려해도 50% 이상 물량이 유통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물량도 약 43%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또한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일에 전환사채와 스톡옵션으로 추가될 수 있는 주식수가 46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했던 공모 물량 35만 주보다 더 많은 수량이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므로 상장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위안거리는 장외 시세가 꽤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외 시세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만 그래도 공모가 대비 약 60% 이상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바이오플러스를 청약하는데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플러스는 키움증권이 단독으로 주관하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2만 2천 주입니다. 풀로 청약하시려면 약 3억 5천만 원의 청약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키움증권은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럼 배정 수량을 예상을 해볼 텐데요. 다음 주 청약하는 5종목이 모두 중복되었으므로 사실 지금 시점에서 비례 청약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은 균등 배정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플러스의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인데요. 증거금으로 약 16만 원이 필요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를 미루어 보면 청약 참여 계좌 수는 약 15만 계좌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평균 한 주가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이제 신한스펙 8호의 청약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신한스펙 8호는 625만 주를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156만 주를 배정했고요.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청약 한도는 15만 5천 주인데요. 청약 우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투자자들의 청약 한도는 동일하고요. 신한금융투자도 고맙게도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들은 이제 고맙네요. 15만 5천 주를 풀로 청약하시려면 청약 증거금으로 3억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신한스펙 8호는 스펙주이므로 3년 동안 합병할 기업을 찾지 못하면 해산되는 거 다들 아시죠? 해산 시에 이자를 주는데요. 0.5%입니다. 그러므로 공모금액 2,000원과 이자 30원을 합쳐서 주당 2,030원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한스펙 8호의 최대 주주는 ACPC인데요. IPO 업계의 메이저 기관이라고 소개를 드렸죠. 합병을 조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ACPC에서 상무로 재직 중인 김종환 님이신데요. ACPC에서 재직하고 계신 분이므로 따로 이력을 보지 않더라도 합병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감이 듭니다.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는 신한스펙 8호의 청약 인기를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신한스펙 8호도 균등 청약을 예상을 해보면 일단 스펙주도 청약 최소 수량은 10주입니다만 저는 20주를 추천드리고 있죠.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4만 원이고요. 약 78만 주가 균등 배분 수량인데요. 7만 8천 계좌보다 적게 들어오면 10주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주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예상은 유진스펙 7호의 청약 참여 계좌였던 약 8만 5천 계좌는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20주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상대로 8만 5천 계좌가 참여한다면 평균 9주 정도가 배정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한스펙 8호는 청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 수수료가 없고 원금이 보장되는 스펙주이므로 균등 청약은 당연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례 청약은 월요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되는 세 종목을 전부 분석하고 또 당일 경쟁률까지 고려해서 청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러스는 저는 균등 청약은 할 생각인데요. 일단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수준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므로 균등 정도는 청약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비례 청약을 선택하기에는 유통 물량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5종목 중 바이오플러스는 비례 청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즐겁고 신나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청약하는 종목이 많아 이번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 종목씩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내일 저녁에는 실리콘 툴을 워밍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저녁에 뵐게요.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